생산과 소비 가족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을 다루었죠. 근데 일과 소비를 하는데 사람은 홀로 살지 않죠. 가족을 형성해서 살죠. 즉 가족 단위로 일하고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가족. 개인은 가족의 보살핌을 통해 자라며 성인이 되면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여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산다. 그렇죠. 육체적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자기로 인식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자기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예전에 본래 면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식은 정해진 나가 없다고 했죠.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를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 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육체적 관계는 활동과 활동의 결과로 생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활동과 활동의 결과. 성인이 된 남녀는 성욕을 실현하기 위해 섹스를 하게 되는데 성기간 결합을 통해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쾌락을 느낀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그러하죠. 육체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라고 인식하여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섹스 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처럼 여겨져야 된다. 이 사람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이 사람 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져야지 비로소 가족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남녀 둘만으로도 가족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족 형성되죠. 남녀 둘이 섹스를 자주 하고 한 장소에서 같이 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자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가족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냥 성욕을 해결하는 소비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죠. 남녀가 아무리 같이 살고 섹스를 자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섹스의 결과 자녀가 생길 수 있는데 자녀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진 세포, 즉 접합체가 여자의 자궁 속에서 자란 결과로 생긴다. 자녀는 부모와 육체적 관계가 있죠. 또한 여자는 임신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분만할 때 산통을 겪는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기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있기 마련이다. 쉽게 얻는 것보다 힘들게 얻은 것을 사람들은 통상 소중히 여기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할 수밖에 없겠죠. 평균적으로. 자녀는 남자의 육체의 일부와 여자의 육체의 일부가 합쳐져 생겼으니 남자와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자연히 지니고 있다. 그렇죠. 그래요. 자녀들은 동일한 남자나 여자의 몸과 관계를 지니므로 그렇죠. 남자의 세포와 여자의 세포와 합쳐져서 자녀가 생기니까 육체적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간의 육체적 관계를 자연히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라고 인식하며 자녀가 하는 일은 자신의 일로 여기며 자신의 것은 자녀의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자녀가 다치면 자기가 다친 것처럼 아파하고
그렇죠. 병들어도 그렇고. 자녀가 그래요. 일을 해서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 역시 부모의 일은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자신의 것을 부모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자녀 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심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 약하다. 부모의 그 몸을 세포를 통해서 자녀가 형성됐으니까 자녀들 간에도 관계는 있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라고 인식할 수 있죠. 정도가 부모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강할 수도 있고. 같이 살 때는 강하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 시대 같으면 그래 함께 사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독립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떨어져서 살고 이러면 그래요. 또 챙겨야 될 가족이 생겼으니까 직접 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 형성되는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족 형성 배경,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욕이 선천적인 바탕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쓰겠죠. 쓸 말이 있는 거죠. 가족 형성 배경.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소비 대상을 직접 생산해야 하고 소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죠. 식량을 구하는 일, 요리하는 일, 배설물 치우는 일, 주택을 구하는 일, 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일의 양이나 종류가 너무 많다. 예전에 살펴봤죠. 생산과 소비 24에서 26 인간편에서 한번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보면 그래요. 식욕을 해결하는데도 뭐 식량 구하기, 식도구 제작 뭐 엄청나게 많죠.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배설욕도 그렇죠. 일이 많죠. 화장실 마련 및 배설기구 제작하기 뭐 일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일이. 보신욕, 옷과 관련된 일도 많고 시장이 없는 곳에서 옷도 만들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요. 일이 많아요. 예전에 다 옷도 만들고 그랬죠 직접. 그래요. 일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일이 한결 수월해지고 분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분업을 해서 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죠. 일의 종류가 많을 때에는 일을 나누어서 할 때 일과 연관된 기술 습득이 쉬워지고 숙련도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일의 종류가 많아요.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해요. 그럼 기술을 익히기도 쉽고 숙련도도 빨라지죠. 혼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 빼고는. 따라서 일의 종류가 많을 때에는 분업을 통해 일하는 것이 통상 각각이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 집안 일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분업을 통해서 그래요. 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난다.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이 크지 않고 시장의 발전이 미개한 곳에서는 남녀가 혼자 살며 일하는 것보다 남녀가 함께 살며 일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급자족이 의지하는 곳에서는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남자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기술을 습득한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남자는 식량을 얻기 위해 집 밖에서 일을 하고, 그 위의 일, 즉 요리나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여자가 맡아서 했다. 통상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 땅에서도 그랬고,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식량을 얻는 일이 집안일보다 중요한 일로 되고, 자연히 집안일 하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된다. 그 식량이 얻기 어렵고 자급자족 하는 사회에서 일이 분업화되면 여자는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어쨌든 식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는 화폐를 얻기 어려운 곳에서 화폐를 얻는 일이 화폐를 얻지 못하는 일보다 중시되고, 화폐를 얻는 이가 화폐를 얻지 못하는 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 시대는 좀 과거가 틀리죠. 다르죠. 여자도 그래요. 화폐를 얻어서 얻는 일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녀 차별이 철폐되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 관습이 되면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구별되고, 남성의 신분은 여성의 신분보다 높아진다. 앞에서 얘기했죠. 현 시대에서는 화폐를 얻는 일이 중요한데 여성도 화폐를 얻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화폐를 얻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는 신분 제도가 없죠. 제도적으로 남녀 차별도 없고, 그래요. 일 잘하면 대우받고, 기업 소유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익을 잘 내면 인정받는 것이지, 남자니 여자니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사회죠. 그런 배경이 신분 제도를 사라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여 예전부터 전선된 관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데, 시대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얘기하면 결국 시대가 바뀐 결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데는 지체되는 시간이 있다.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 생각하고 또 이런 남자 우위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현 시대와 맞지는 않죠. 그래요. 그렇다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죠. 생각이나 정서 이런 것들은 서서히 바뀌는 거죠. 뭐 긴 역사를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그래요. 한 100년 많이 살아봤자 100살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섹스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기지 않지만 자녀가 곧 성욕의 결과는 아니다. 그래요. 피임을 하면 얼마든지 성욕만 해결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 시대에서는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 수술을 통해 자궁속의 태아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요. 현 시대에서도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요. 자손들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절로 일어나는 생각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그래요. 선천적인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홀로 살 때의 일과 가족과 함께 살 때의 일의 종류와 양은 다르다. 육체로 인해 생기는 욕구를 실현하는 소비 활동은 변함이 없지만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일의 양은 많아진다. 또한 자녀가 생김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일이 추가된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자녀의 소비 활동을 부모가 일일이 챙겨야 한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배설물을 치워줘야 한다. 그래요. 이러한 일들은 현시대적 용어로 말하면 모두 비용인데 그렇다고 하여 자녀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 자녀를 낳고자 하죠. 남기고자 하는데 그건 뭐 고등 동물들에서도 다 발견되는 것인데 아, 또 그것을 제어하는 게 있죠.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어하는 건 뭔가요? 비용이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무리 비용이 커도 그 선천적으로 자손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늙고 일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한다. 자손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일을 시키면 일할 수 없게 된 부모는 자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자녀를 낳으면 비용이 드는데 꼭 비용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일을 시키면 늙었을 때 자녀의 도움으로 살 수 있겠죠. 함께 살면. 즉 부부가 늙었을 때 생계를 이어가는 방편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가난한 국가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곳에서는 자녀는 비용으로만 인식되지 않죠. 그래요. 근데 자녀가 늙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자라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독립을 해요. 그리고 부부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는 자녀는 그 비용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래요.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곳에서는 어떤 선천적인 의지, 자손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과 그것을 제어하는 비용이다라는 생각이 충돌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과 출산율. 가난한 국가에서는 어떤가요? 무형 국가에서도 뭐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 아니면 꼭 잘못됐다기보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가난한 곳에서는 정부도 가난하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요.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또 특별히 또 늙은이들을 챙길 수가 없죠. 챙길 만한 부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없고 정부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챙겨줄 수 있는 세금을. 그러한 곳에서는 늙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녀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한 곳에서는 자녀가 단순히 비용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난할 때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1970년에 보면 한국도 그래요. 농경 사회였죠. 농민들도 많고.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더 살펴볼 수도 있겠죠. 거의 한 보면 음, 어, 농가 인구를 보면 전체 인구가 1970년에 3,100만 명인데 농가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죠. 거의 절반이죠. 또 농민과 연관된 일을 하는 일들을 치면 더 많겠죠. 농업 사회였어요. 전통적으로 계속 그랬죠. 부모가 일을 가르쳐주고 또 농토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계속 그런 사회였던 거죠. 계속 이제 같은 일을 계속 했던 건데 굉장히 가난했죠. 한번 보면 가난한 곳에서 보면 1970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00불이었죠. 2020년에는 3만 불이고 엄청나게 증가한 건데 물론 이제 뭐 15배씩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았겠죠. 물가 상승률이 계산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증가한 건 사실이죠. 그래요. 농민의 자식은 농민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는 계속 역사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을 배우고 계승하게 되니까 부모 인생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떤가요? 출산율이 4.5명이죠. 가난하지만 오히려 4.5명이죠. 2020년에는 0.83명이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와 관련된 일이 많이 생기니 자녀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일을 거들고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에서는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1970년대 4.5명, 1980년대 2.8명. 그때도 뭐 피임도 못 있었죠. 콘돔도 있었고. 콘돔은 16세기에 콘톤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발명한 거죠. 의사가. 한국에서 1970년 이후에 널리 사용됐죠. 그래도 많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 시대에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며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만 문명이 미개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자녀가 자라면 일을 시키지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는 않는다.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 시킨다는 거예요. 현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도 그랬겠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자녀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녀는 노후 대책인 연금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실제로 문명이 미개한 곳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글을 읽을 수 없고 한국에서도 1945년에 문맹률은 80%에 육박했다.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낳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굳이 뭐 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녀가 연금처럼 여겨지는 곳에서는 비용으로만 여겨지는 것보다 출산율이 높다. 단순히 비용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나와 있죠. 광복 직후인 1945년 문맹률은 약 78%였다. 대부분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1930년에는 어떻냐? 나와 있죠. 일본어 및 한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자, 글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1580만, 거의 1600만 명이죠. 남자는 63%, 664만 명, 여자는 92%, 924만 명. 거의 다 글을 읽지 못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시키지 않았죠.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다는 건 뭔가요? 아무래도 그러하죠. 그냥 어느 정도 자라면 일 시켰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좀 괜찮은 곳에서도 뭐 남자나 좀 교육을 시키지 여자까지는 또 교육을 안 시켰다는 말이죠. 여자가 92%라는 말은 여자아이들은 자라면 일 시키다가 그냥 시집 보냈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특별히 뭐 교육시키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면 그냥 일 시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래요. 현 시대는 어지간하면 20살은 기본이고 그래요. 한 20대 중후반까지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뭐 허드렛 일은 뭐 조금 잘하면 할 수 있고 뭐 10살 넘어가면 뭐 한 18살 되면 바로 일 시켰겠죠. 교육을 안 시켰다는 말은 그래 움직일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꼭 자녀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이 증명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녀가 연금처럼 여겨지는 곳에서는 비용으로만 여겨지는 것보다 출산율이 높다. 이제까지 이제 가족 생성 배경이 뭔가요? 첫 번째, 뭐 선천적인 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뒤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뭐 성욕이 기본 바탕이 되겠죠. 근데 성욕이 다가 아니죠. 성욕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남녀가 만나면 집안일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남녀가 만나서 일을 하면 일하기가 수월해진다. 두 번째,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그래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좀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선 뭐 그런 전통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알아봐야지 가족 형성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